지금 현재 국민의힘 긴급 의총이 2시부터 예정돼 있어 성일종 의원님께서 간략히 축사를 먼저 하시고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행사의 진행 절차가 있는데 저희 당에 긴급하게 비대위원들 추인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 의총 관계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최상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큰 행사 이끌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혜구 이사장님 이렇게 나오셨고 또 민주당의 정책위장 맡고 계신 우리 김성환 의원님도 지금 방금 막 오셨습니다. 오기영 의원님도 나와 주셨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좌측 정부가 됐든 우측 정부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시대의 소명을 맡고 있는 모든 정부는 저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도적인 정비에 의해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사실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많이 실패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도 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개의 국정과제를 인수위를 통해서 정립을 해놨습니다. 저희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입법사항 그리고 이슈라든지 여러 세미나 같은 경우를 착실하게 해왔고 이해된 것을 오늘 아침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110가지의 국정과제 속에 3가지 큰 테마로 보면 첫 번째 약자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다 하질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못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균형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좀 더 주고 내려가게 되면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의 1호로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사시는 이런 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의 공간이고 재충전의 공간이고 또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줘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보면 이 벽지를 한번 바르면 한 10년이 가는 것 같아요. 싱크대를 갈아주는데 20년이 가고 이게 최상급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장재에 대한 이 기간도 좀 짧게 해서 새로운 집에 이런 그 편안함을 좀 주고 깨끗함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은 내지만 공통으로 쓰는 것이 제가 LH 공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8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국가가 좀 부담을 하면서 임대에 사시는 우리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3번째, 건강증진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안에 사시는 분들 심리케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건강적으로 지원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현재 저희 정책위에서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로는 민생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서민들이 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37%의 탄력세율을 50% 정도로 늘려놨고요. 또 급여 생활자들이 밥값에 대한 소득공제도 좀 이번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을 저희가 더 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GDP를 키우기 위해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대한 특기를 만들어서 각종 세액공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를 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규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규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많이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도 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도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으면서 업계나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을 담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푸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 정책의 실현화를 위해서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또 이런 방향에 있어서 3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방향과 규제 또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국민들의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의 사정으로 제가 좀 일찍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홍석준 의원께서도 오시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의총 때문에 못 오실 겁니다. 끝나시는 대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주시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또 김성환 정책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대화가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를 뛰어넘어서 주시는 좋은 대안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정책에 잘 반영하고 또 우리 국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시는 안들을 받아서 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일찍 떠나서 최 교수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학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안전하게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아쉽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준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신 최상한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장 최상한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딱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17일 내일을 맞추어서 오늘 세미나를 가지려고 했는데 내일 가지게 되면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해서 99일째 되는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제는 정부 출범 100일 핵심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금 축사하고 가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우리 김성한 정책위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시고 저희들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서 법 개정이나 법 제정할 사항들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원회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원수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저희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을 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게 되면 오기영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토론자로 나오시는 것은 극히 드문데 귀한 시간을 뺏어서 나와주십사 했는데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분들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주신 손진욱 규제혁신기획관님, 그리고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국정과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방화 시대를 위한 10개 과제를 더 추가해서 120개 국정과제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규제개혁, 규제 혁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지만이 규제가 혁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규제 혁파,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가치로 21세기에 와서 더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동안 규제 개혁, 네거티브 규제,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 샌드위치 박스 규제 등 여러 가지 신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규제 분야에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개혁은 정부가 있는 한 계속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행정학회와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규제개혁과 행정개혁 두 주제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오고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신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원숙연입니다. 사실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저는 그 친구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상한 그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하루를 앞두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그리고 각 당 정책위에서 함께 마련한 이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게 됩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큰 그리고 중요한 화두를 그리고 그것의 추진 동력을 같이 논의하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아까 성일종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저희 그 정책 세미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그 각 당 정책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상한 원장님 그리고 정혜구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뭐 일찍 떠나시긴 했습니다만은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또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발제를 허락해 주신 이종환 실장님, 원소연 소장님, 그리고 저희 안준모 교수님, 그리고 권향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은 발제도 중요하지만 그 발제에 맞춰서 많은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에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영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손진욱 국장님, 그리고 우리 그 최상호 교수님 외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100일인데요. 6대 국정과제, 23개의 약속, 120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3년간 저희를 괴롭혔던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그 위용을 떨치고 있고요. 격화 일로에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저희와 같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도 참 힘들었었던 불안정했었던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역, 세대, 계층에 따른 분출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전 세계를 강타한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이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만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이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단숨에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타개해 가면서 이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규제개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혁신경제라고 하는 그리고 활력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우리들에게 개혁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는 산업사회적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칸막이가 그대로 처해 있는 그리고 그런 할거주의가 여전히 그대로 웅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운영 방식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미나가 규제개혁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아마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저희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고민의 깊이가 깊을수록 토론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아마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일종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답을 다 구하는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진일보한 그런 저희들의 그 고민들을 그리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실상부 최고의 지성 공동체인 한국행정학회과 그리고 정책과 행정 분야의 선도적 싱크탱크인 한국행정연구원이 함께 고민하고 또 각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께서들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합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마련된 이 세미나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고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희 개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소 지체된 관계로 앞으로 축사 환영사를 해주시는 이사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신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오늘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시간관 계상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월 17일이면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새 정부의 국정기틀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아야겠지만 국내의 현실은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가 더 벌어서 국내적으로는 높은 인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주제로 정책 세미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논의는 정부와 행정 영역의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의 초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행정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매우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정책 세미나 논의는 주로 규제 개혁과 행정 개혁의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민관연 합동의 규제 혁신 추진단을 비롯하여 규제 혁신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덩어리 규제 등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에 착수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의도하는 바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여 신산업과 전략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환계의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규제 혁신은 과거 시대의 문법을 넘어서 미래 시대의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 혁신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향한 종합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는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새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그것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국민, 기업, 정부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의 조직과 문화는 여전히 경로 의존적이며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지방 간에 존재하는 칸막이는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과거적 유산과 그 관행 및 의식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그 결과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학자 및 전문가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